원장입니다. 자, 이제 첫 22 개정교육과정 첫 2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도 처음이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심한 처음이죠. 왜냐하면 집중이수제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능 과목도 이제 아니게 되고요. 그래도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조금 예측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자, 작년 기준으로 과목 평가 계획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필평가 60점 그리고 수행평가 40점 이렇게 있는데 논술형은 없습니다. 지필평가에는 전부 다 객관식이고 수행평가를 보시면 여기 탐구하기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시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형 시험이고 여기는 탐구논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실험을 하고 논술이면 보고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험하는 모습 그리고 보고서 쓴 거 발표하는 거 이런 걸 선생님께서 관찰하시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세특쓰기용인 거죠. 세특쓰기용이고 보통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면 성실한 친구들이면 이거는 만점 받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갈릴 수는 있고요. 자, 수행평가 주는 4월, 5월에 보게 되는 거니까 한 달 뒤, 2달 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보기 시작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논술, 평가 방법에 논술이라고 되어 있고 교사 관찰 및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세특용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발표가 아닌 경우에는 논술을 제출을 하게 되면 채점을 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글 자체를. 자, 그리고 논술의 실험 실습이 이렇게 있고 교사 및 관찰 기록이면 실험하는 모습 보겠다. 탐구 보고서 발표하는 거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성실한 친구들이 점수를 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궁금하실 건데 고정분할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A, B, C, D, E 등급 비율이 나올 건데 고정 분할 점수라고 하는 건 A를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A 이런 식으로 정해두고 이 점수에 맞춰 학교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죠. 90점 이상은 A 받게끔 시험 문제를 조정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아니라 분할 점수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A를 70점을 할래. 70점 넘으면 다 A를 줄래. 대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들래. 이렇게 추정 분할 방식을 쓰는 학교도 있거든요. 하지만 동탄 인근의 모든 학교는 고정 분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추정 분할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고정 분할을 쓰게 되면 A 이상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어차피 상대평가이니까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경희대는 좀 달라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이상과 A를 같은 취급을 합니다. 나는 3등급이어도 A가 나오면 1등급 점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탄 지역의 학교들은 이러한 고정 분할을 쓰기 때문에 A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등급이 훨씬 유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희대를 쓰면 조금 손해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 화학 같은 경우에도 60, 40 똑같고 이제 3개나 있죠. 실험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진로 독서 활동은 가볍게 하는 느낌이죠. 점수도 낮고 독서 활동 책을 세특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책을 세특에 쓰기 위해서. 자, 그리고 논술, 실험, 실습, 교사 관찰 및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논술이라고만 되어 있죠. 이건 시험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험 보는 거고 여기도 논술, 교사 관찰 및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책 한 권 선정을 해가지고 잘 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를 물어보는데 그거는 네가 정해라 라고 합니다. 추천 도서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게 이 책 내용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이후에 꾸준한 스토리텔링으로 세특이 기록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궁금해했던 걸 해결할 수 있는 책을 고르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게 심지어 요리책이어도 상관이 없다.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학생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정 분할을 사용을 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60, 40, 수행평가 40을 하고 이제 2가지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활동은 논술, 관찰을 하고 탐구 활동이니까 이것도 실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보는 거예요.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점을 하겠다. 마찬가지로 고정 분할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동탄고 모라생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사실 동탄고만의 특징은 아니긴 한데 첫
22 개정 교육과정 고2를 맞이하게 되면서 내용이 좀 바뀝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물리 2에 있었던 돌림힘이라고 하는 게 내려와요. 심지어 그걸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되고, 화학 같은 경우에도 3단원이 2단원이 통째로 빠지고 그 자리를 화학 2에 있던 화학 평형이 내려와서 채우게 돼요. 이런 방식이 좀 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유전이 빠져요. 가 아니에요. 유전의 일부가 빠지고요. 정확히 가계도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냈던 그 파트가 빠지는데, 대신 생명과학 2에 있던 집단 유전이 내려오게 돼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용이 좀 바뀐다. 기존의 이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 원책은 쓸 데가 없게 되었고, 이제 개정된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냈던 소스가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평가원 그리고 수능이에요. 평가원, EBS 특강, 수능 특강인데 원래 작년까지는 수능 과목이었죠. 수능 과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모든 문제를 수능 베이스로 낼 수밖에 없었을 거고 최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껏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해왔던 그 소스 문제들이 전부 다 평가원 문제 아니면 EBS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과목이 이제 아니게 됐어요. 그러면은 평가원은 더 이상 문제를 만들까요? 안 만듭니다. EBS는 더 이상 수능 특강을 만들까요? 안 만듭니다. 물리학 수능 특강 없어요, 이제. 수능 특강은 통합과학이 나올 거예요.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까요?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에서 내시게 되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수능과 기존의 EBS 수능 특강 문제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스가 거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창작인데 한 문제 창작하는데 보통 주 단위로 걸립니다. 오류 없게 만들려면. 그런데 공립학교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신경을 잘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기존에 했던 원과목들의 투과목 일부 내려오는 거 섞어가지고 저희도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10주 정도가 있죠. 이제 1학년 때 좀 해보셨던 분들은 감 잡히시겠지만 겉 내용은 똑같습니다. 개념 정리하고요. 수행평가 대비하고요. 우리 교재에 논수령 대비평가들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기년치 기출 프린트 변형 훈련하고요. 마지막으로 직전 대비 2주는 실전형 기출 모의고사 마무리를 할 겁니다. 수행평가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 학교이지만 그래도 좀 게으른 친구들이 저기에서 1, 2점 깎이고 나면 등급 저걸로 확 바뀔 때 있거든요. 저 1, 2점으로. 왜냐하면 상위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려운 문제여서 치열한 게 아니다 보니까 실수 한두 개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려면 수행평가를 생각보다 신경 써가지고 챙겨야 하고, 그리고 생기부 퀄리티가 수행평가로 거의 좌지우지가 될 건데 생기부 퀄리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중요합니다. 굉장히. 등급이 1차 통과 역할을 하는 관문이라면 합부를 가르는 건 생기부거든요. 학종에서는. 자,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시험지입니다. 아하, 틀린 게 조금씩 보이네요. 자, 이 정도는 수능 특강입니다. 수특 문제에서 변형을 해가지고 가져오십니다. 자, 그럼 얘는 모평, 학평,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변형해가지고 가지고 오십니다. 끝이에요. 2학년 정말 심플합니다. 고1과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문제 소스가 거의 수능 베이스였기 때문인 거죠. 다만 몇 년도까지 공부해야 하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절반은 모의고사, 절반은 수능 특강입니다. 자, 보시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문제집들이 있죠. 자이스토리, 마더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실까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게 아닌 모의고사 문제, 그게 아닌 수특에서 문제를 분명히 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일일이 전부 다 대조 비교를 하는데 21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어이구 여기 하나 있네. 14년까지 내려가네요. 이거는 변별을 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먹고 선생님이 내신 거겠죠. 어쨌든 단연간의 수능 특강과 단연간의 수능 완성 그리고 단연간의 모의고사를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전부 다 일일이 풀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정리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자, 보시면 놀랍도록 똑같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수능 특강, 동탄고 문제 3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니? 그림 좀 바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렇습니다. 실제로도. 좀 어이가 없으시죠? 구조를 알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저도 이걸 알았으면 공부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몰랐죠. 그 당시에 이런 학원이 없었으니까요. 자,
자, 이것도 보시면은, 와, 숫자만 바꿨네, 숫자만. 자, 이런 것도, 저희도 이런 거 찾고 나면 어이가 없습니다. 좀 바꾸시지. 그죠? 똑같습니다. I, V, H까지 다 똑같아요. 밑에 보기 조금 바꾸고. 그죠? 네. 네, 우리는 미리 풀었죠, 당연히.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디에서 문제를 낼지 아니까, 모의고사에 이런 걸 낼 수 있고, 비슷한 걸 풀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그림 좀, 이런 그림이 있는 것들은 좀 바꿔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림까지 똑같네요. 당연히 미리 풀어보고 들어갔죠? 자, 이게 킬러 문제였는데, 킬러 문제도 사실은 이제 20번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네. 네, 이게 다른 게 뭐지? 2H, 3M, 3M, M, 3H. 또 똑같네요,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자, 비슷한 거 풀어보고 들어갔고. 화학 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능 특강,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합평, 모평 수능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절반 이상이 모평, 학평, 모평 수능이고, 이 정도가 수능 특강. 자, 그리고 얘도 어디까지 내려가나? 15년도 보이네요. 15년도. 어렵지 않은 15년도이긴 합니다. 10번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라인 중에서는 19년도, 17번까지 내려가네요. 이런 식으로. 가끔 농도 문제에서 투 문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단연간을 봐야 한다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저희는 네, 이런 표 문제는 사실 변형을 하기 쉬워요. 그림이 없잖아요. 숫자 바꾸고 표 좀 바꾸고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글에서 제일 쉽게 그릴 수 있는 저런 표들. 자, 이런 것도, 자, 뭐가 다른지 좀 볼까? 화학 반응식 똑같고, 네, 원자량 똑같고, 아, 여기 있는 6g을 12g으로 바꾼 거 빼고 똑같구나. 이런 식이에요. 숫자 바꾸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화학 A, A, B, B, C 똑같죠? 반응 전, 반응 후 똑같고, C, A 혹은 B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수특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생성물이 똑같고, 반응물도 똑같고, 그램수 좀 달라지고 하는 거 빼고는, 네, 저희도 참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학교 입장에서도 사실은 수능을 풀려야 하는 거니까 수능 문제를 내신으로 훈련을 시킨다 이런 느낌이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생명과학은 창작 문제가 한 문제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냥 선생님 그 개인적인 욕망을 담은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고 나머지는 다 수특보다는 이제 생명과학은 학평, 모평, 수능 문제고요. 자, 네, 어디까지 내려가나? 거의 19년도까지 내려가죠? 자, 어려운 라인들, 이제 18번 어려운 라인들, 이런 어려운 라인들 문제들을 좀 보시면은 24년, 여기는 22년, 적어도 3기년치 이상은 풀어내야 되겠네. 네, 생명과학은 특히 변형하기 힘들죠. 이런 그림들 때문에. 똑같은 문제, 뭐 똑같다. 어이구, 좀 너무 똑같다. 어이구. 그죠? 이런 문제들이, 같은 문제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번 다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 엄청 어려운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끼리는 상위권 경쟁은 분명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1%라고 해봐야 한 30명 되겠죠. 30명 근처가 될 건데 저희 유파인의 현재 지금 시각까지 등록된 친구들이 물리화학반이 각각 35명이니까 2자리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안 하신 분들은 좀 빨리. 진짜 2자리 이후에는 교실 제일 큰 거 딱 37석이거든요. 네, 그거 이후에 끝나요. 자, 시험 결과를 좀 볼까요? 보시면, 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픈데,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반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다. 사실 여기까지도 이렇게는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 사실은 우리 친구들 생기부 전송될 때 이게 다 전송이 같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그냥 일반고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드니까 높은 등급과 좋은 생기부를 잘 채워 나가야죠. 어쨌든 공부를 하기만 하면 사실상은 이 친구들은 CDE는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기만 하면 되겠죠. 하기만 하면 분명히 A, B 싸움이 될 텐데 자, 평균도 높지 않습니다. 다소 이렇게 낮고 수행평가가 포함된 평균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거의 점수가 높잖아요. 포함된 평균이기 때문에 지필평균은 이것보다 다소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거의 50점, 평균이 50점. 자, 그래서 또 제가 시스템 짜는 거랑 이런 데이터 다루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코딩을 짜가지고 역추산을 해서 상대평가로 바꿔봤습니다. 이거 지금 9등급제잖아요. 작년 거니까. 9등급제예요. 9등급제에서 수행평가 포함해서 1등급 4%까지의 컷입니다. 거의 만점이에요. 상위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반고를 가든 최상위권은 대학이 우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걸 다 뚫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죠. 누적 11%까지가. 그래도 거의 만점에 가깝거나 한 개 정도 틀려야 2등급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알바노죠. 9등급제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등급제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래도 아이고 높다. 그렇죠. 수행평가 빼고 볼까요? 수행평가 빼고 보니까 좀 볼만하긴 하지만 여유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있네요. 한 문제 틀리면 운 좋으면 1등급, 운 좋으면 2등급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 한 문제까지는 괜찮다 정도가 되겠고 2개 이상 틀리면 좀 위험하다. 근데 사실 이 컷이 너무 낮아요. 3 뜰 일은 없다. 공부를 하기만 한다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3이 뜨면은 좀 안타깝긴 한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2까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게임이죠. 1게임이에요. 동탄고, 반송고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거의 평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두 학교가 전국 평균이랑 평균이 똑같아요. 네, 딱 전국 에버리지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1.95 정도까지가 세종대 컷입니다. 인서울 명문대 마지막. 그래서 1.9까지 언더로 들어온다면 학적으로 써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이고 1.9 이하의 성적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생기부를 챙겨라. 하지만 1.9보다 오버되었다. 이가 넘어간다 그러면 생기부고 뭐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합격 컷이라고 합시다. 합격 컷인데 점수대가 바바바바바 이렇게 있겠죠. 등급이.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친구는 생기부 안 봅니다. 넌 그냥 합격. 물론 1차 때 거르긴 합니다. 1차 때 생기부를 대충 이렇게 넘겨서 특목자사 걸러요. 과거 영재고 거릅니다. 과거 영재고에 특히 과거보다 영재고의 파워는 어마어마한데 올해 동산고에서 아니요 서울대 장땡땡이라는 친구 조교하고 있는 친구가 서울대 갔잖아요. 물론 추합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종으로 서울대를 뚫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쟤를 세터 갔다 왔거든요. 이 친구들이 선생님 병정고에도 2명 갔습니다. 서울대 이번에 갔는데 3명 갔구나. 3명 갔습니다. 다 뉴파임 출신들이죠. 선생님 왜 그러니까 그 2명 빼고 다 영재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서울대를 뚫으려면 그 2명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걸 뚫어낸 거예요. 뉴파임 출신이에요. 네. 어쨌거나 여기 합격선이라고 한다면 쟤들은 합격. 생기면 안 봐요 그냥. 특목자사는 좀 예배를 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다다다다다다 모여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누가 훌륭한지 우수한 학생인지 애매하니까 이 친구들은 생기부를 아주 열심히 보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볼까요? 안 봐요. 내 생기부를 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내신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뭘로 합부를 가려요? 생기부 퀄리티를 가지고 우수한 친구구나 아니구나를 가려요. 그게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정량평가로 들어갑니다. 잘라요. 그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내 생기부 퀄리티가 매우 좋으면 이런 효과인 거죠. 여기가 합격 컷, 내 내신 등급은 이 정도인데 생기부 퀄리티가 좋으면 이걸 합격으로 올릴 수 있는 거지. 얘는 안 돼요.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물리 선생님은 꾸준히 이제 3년째, 이제 4년째 동탄고 물리를 맡고 계시는 이제 백상현 선생님이고, 화학이 있구나. 몰라.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화학도 마찬가지로 동탄고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수린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동탄관에 있어요. 저한테 불만을 토했는데. 왜냐하면 그 통합과학도 해야 되죠. 그리고 능농고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산고 2학년 화학도 하시니까 토요일 하루 종일 여기 계세요. 그래서 제가 수린쌤 자리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기 만들어줬고, 축하합니다. 홍인기 쌤이랑 친해지시겠네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수업을 잘하지 않는 선생님을 뽑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장이 좀 느린 이유이기도 한데, QR을 공개를 다 하죠.
선생님 수업을 공개를 다 하고 이제 들어오시라고 하는 학원 중에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이번에도 선생님 두 분을 초빙을 할까 하다가 제가 강의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초빙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초빙을 하게 된다고 해도 확실한 선생님만 뽑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할 겁니다. 자기 손으로 쓰는 개념 노트, 학생이 칠판 필기를 자기 연습장에 적고 집에서 하이탑을 읽고 두 개를 버무려 가지고 나의 언어로 노트를 만드는 걸 반드시 시킬 거고요. 저거 킵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라고 해도 이제 말을 안 들을 때죠. 저희가 하겠습니다. 학교별 맞춤 교재는 물론이고요. 실력 체크도 매주 주간 테스트, 모의고사 볼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저희가 야심차게 매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적중률이 꽤 많이 높죠. 그리고 피드백은 사실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저희 실질적 고객님인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애들이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피드백이고, 디딤돌 교실이 사실 저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제 클리닉 교실 말고 디딤돌이라는 브랜드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일에 저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옵니다. 지금 방학에.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한 클래스에 제가 8명의 락을 걸어 두기도 하는데 신청 안 하고 그냥 밀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라포르가 좀 쌓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들어와요. 선생님들이 야근을 막 이렇게 12시까지 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애들이 질문을 계속 하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수합니다. 디딤돌 교실은 똑같이 계속 운영을 할 거고, 다만 좀 죄송한 점이 있다면 계속 일관해서 진행을 한다는 건 조금 죄송하지만 엄청 멀지 않잖아요. 와주시기 바랍니다. 입시 전략 같은 경우에 지금도 입시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3월에 한 번, 두 번 더 할 거고요. 3차는 다음 주에 할 생각이고, 3월에 한 번 더 할 거고, 3월에 두 번 더 할 거고, 4월은 못해요. 바빠요. 애들 수행평가 준비해야 돼, 내신 대비 준비해야 돼, 시험 대비 바쁘고, 4월 30일을 기점으로 한 달에 약 2번씩 할 겁니다. 왜냐하면 4월 30일이 어떤 날이죠?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매년 고2의 입시가 발표되는, 확정되는 날입니다. 4월 30일이. 그럼 대학들이 입시를 확정 발표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우리의 입시가 확정이 되니까 제가 이제 1차 서울대 그리고 경북대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학교의 입시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세미나에서는. 왜 서울대냐? 이상. 왜 경북대냐? 현실. 그죠? 이상과 현실. 둘 다 봐야죠, 이렇게. 자, 근데 경북대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데. 아이들 경북대 보여주면 처음에는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가 등급컷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 세종대보다 어렵거든요. 특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 매 수업 후에 진도 문자, 과제 발송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 디딤돌 교실, 과제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죠? 이렇게 사진으로 인증을 해야 자세히 볼 수 있고 수업 시간 까먹지 않을 수 있고, 일주일에 3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바쁩니다. 복습 영상은 지금 하는 것 같이 이제 메가스터디급으로 찍어가지고 잘 드릴 거고요. 자, 올해 겨울, 지금 방학 때 한참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잘 된 것 2개를 뽑아왔습니다. 자기 손으로 쓰는 개념 노트고, 당연히 여학생 겁니다. 여학생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제 수업 듣는 친구인데 필기 플러스 자기의 의견과 자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제 제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할 때 같이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과제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 답변 많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딤돌 교실에 오시면은 주간 테스트를 다시 손으로 푸는데 빈칸을 좀 많이 남겨두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해설지를 써라. 잘 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결국 실력이 나중에 많이 늘어요. 많이. 이것도 아이들이 쓴 겁니다. 근데 부러운 건 해설지 잘 쓴 데보다는 얘들은 글씨가 왜 이렇게 좋지? 저보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 문제가 분석이 되거든요. 감으로 알 것 같다가 아니라 이제 확실히 아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쌓이는 게 또 실력이기도 하죠. 자, 물리. 다 이제 아는 내용들인데 밑에 빨간색 여기 부교재 보시겠습니다. 부교재. 하이탑 쓸 거고요. 완자 기출픽 2개를 쓸 겁니다. 자, 자이스토리를 쓸까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완자 기출픽을 풀리고, 왜냐하면 킬러 문제가 한 시험지에서 2, 3문제밖에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이탑과 완자 기출픽 쓰겠습니다. 주의점은 2 계정이라고 붙어 있는 걸 사셔야 해요. 알겠죠? 1, 5 계정 사시면 안 됩니다. 옛날 거고 2 계정이라고 붙어 있는 걸 사셔야 합니다. 이미 시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교본 문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보기 조절의 선정을 이렇게 다 했고, 자, 이제 2학년 되면 과거에도 그렇지만 올해는 조금 더 아마 중도 포기자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로 가겠죠. 물론 올해는 좀 적을 겁니다. 작년에 정시바람이 좀 많이 심했거든요. 동탄고도, 반송고도. 동탄 지역에 정시바람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병점고도 그랬습니다. 그쪽 화가 나는 건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여러 원장님들 중에서 그냥 정시해라 라고만 아무 대책 없이 던지고 그냥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대충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꽤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병점고는 올해 재수생이 200명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당연히 안 되지. 동탄고도 정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고 그건 반송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 이 정시라고 하는 이 늪 자체가 재수생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잖아요. 반수생이 10만 명 시대입니다. 반수생이. 우리 조교하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정시 출신들은 다 반수하겠다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게임인데 그 늪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국 단위 랭킹으로 따지면 교과 전형이 제일 많긴 합니다. 제일 많긴 한데 우리가 5등급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건 보통 서울대는 혼자 연구하고 입시를 중앙대, 연세대, 서강대 등등 같이 연구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가 어제 뉴스에 떴는데 입시 줬으니까 잘 안 되죠. 검색을 해야만 뜨긴 하는데 어쨌든 교과 전형에 두 가지를 도입을 하자. 일단 기본적으로 확정은 교과 전형에 생기부 평가 20%는 반드시 넣자. 네. 5등급제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반드시 넣자. 이게 거의 확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은 대학들이 면접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접은 뭐 당연히 뭐 아주 초명문대를 제외하면 재시문 기반 면접은 아닐 거고 생기부 기반 면접일 거예요. 생기부 이건이 확인하는 면접 정도일 건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수행평가를 좀 오버해서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면접 때 그거 답변 못하는 순간 너 거짓말했네. 바로 탈락입니다. 네, 그런 논의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뉴스에서 봤고 서울대가 워낙 확정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바람이 불고 있지만 생기부 평가가 계속 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가 그나마 우리한테 희망이었는데 그죠? 그 우리 A를 90점으로 넣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A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경희대 입시평가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겠다. 그러니 그나마 정시에서 내신 평가가 들어가도 경희대는 좀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좀 힘들다. 그런 등급이 보통 안 나오는 친구들, 등급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일단 정시에서 경희대를 안 써요. 안 쓰겠죠. 네. 보통은 약간 애매한 친구들이 경희대를 쓸 텐데, 그러면 이제 보통 교과도 1등급이 아닌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A 이상 받는 친구들은 다 1등급으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동탄 지역은 네, A 90점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4월 말에 발표가 되고 저는 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끔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컨설팅의 퀄리티가 너무 좋으면 제가 저쪽 가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생각보다 좀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할까. 고3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도 해야 되고 고3 내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고3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총괄을 하겠지만 고3관에 입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을 좀 모셔와야 되겠죠. 몇 분 접촉을 좀 하고 있고 물론 입학 사정관 출신으로만 접촉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잘 되면 기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등급을 일단은 1.x대로 만들어라. 그 다음이 생기부가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근데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또 생기고 잘 챙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첫째이신 분들은 얘가 정말 내 손을 벗어났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 첫째이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소갈이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는 부르면 친구들이 그래도 말을 조금 듣거든요. 아직까지는. 자, 마지막 질문.